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창원 경주에서는 좀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강자들 결승전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반적인 편성에서도 금일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 경주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최성국이 객관적인 기량 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일 최성국 죽쓰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만 실격 당할 뻔했습니다만 간신히 면제받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5명의 선수가 5명의 선수가 최성국의 아군 세력이기 때문에 정신 차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방극상의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최성국은 맥스 시속이 한 11초대 중반 되는 것 같은데 방극상은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성국이 과연 방극상을 견제해서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경주처럼 방극산이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최성국보다는 방극산의 선정 가능성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적인 면에서 최성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방극산 떨궈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비파업 선수들인 김민수하고 우성식 여기에 장인석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4명이 있긴 합니다만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하고 우성식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누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성식보다는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수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야 최영이 직선에서 재미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인 김민수 우성식의 협공은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영근하고 김우현의 맞대결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면 대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영근이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 김우현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둘 다 선행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 활용 능력에서만큼은 김우현이 앞서 나가고 있고 또 홈 2.2라는 점에서 황영근보다는 김우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우영, 윤현준, 김영섭이 과연 파업 선수들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 2점에다가 수적인 면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많네요. 한데 파업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악선에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 비파업 선수들은 윤현준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고 김우영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보다는 작전적에상 좀 더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 쪽에 좀 더 우선에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성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앞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최성국이 전일 강추로 팔려 나갔습니다만 결국 차가 나오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성국 실격 처리 당할 뻔했는데 간신히 면제받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극산 혼자 비파업 선수인데 시속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견제 당했었는데 꿋꿋이 넘어가면서 머리까지 쳤었던 방극산이요. 방극산 요즘 잡아 돌리니까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성급에서 선행 강자인 김영수와 훈련하다 보니까 방극산도 선행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반면 최성국은 팔당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최성국의 맥스 시속은 아무래도 11초대 중반 시속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분명 시속자는 시속자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최성국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거, 시속감이라는 거, 방극산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들이대면 최성국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방극산
혼자 달아나면 최성국이 쫓아는 갈 것 같은데 취입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1번과 2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성국이 직선에서 마음 먹고 때리면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또 최성국이 잔머리 굴려서 방극산을 그 후미로 밀어버리게 된다면 방극산 혼자 달아납니다. 최성국 뒤에서 날라오기 급해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 중심으로 자리가 잡게 된다면 2번이 아무래도 금요경주처럼 혼자 달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최성국이 줄 끊어졌다가 쫓아가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후미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 나을 만한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성우가 이런 편성에서는 재미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타 출전했다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이요. 2번하고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가 최성국보다는 방극산 쪽으로 많이 또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 선수가 묶어서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극산이 빠지든 최성국이 빠지든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방극산이 빠지면 이번 편성 최성국 중심으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성국이 가면 최성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이 가면 인근지에서 훈련하고 있는 윤진철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이죠. 1번하고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방극산 빠지면야 이번 편성 1,4와 1,3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방극산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금요경주 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1,4하고 1,3 노려봐도 평소보다는 높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1,4와 1,3은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방극산 머리의 최성국입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 혼자 달아나면 4번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4 정도는 사선체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민수와 우성식, 장인석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인석이 최근 들어서 죽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 먼저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수와 우성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장인석이 타점 잡는다면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요즘 들어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김민수도 몸 상태가 좋고 우성식도 몸 상태가 좋은 상황이란 점에서 장인석 버텨내기보다는 3번하고 5번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5번 머리냐 3번 머리냐를 놓고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보다는 김민수가 득점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부산팀 선수들도 겨울에는 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 대한 적응력은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9살 어린 김민수가 11살 어린 김민수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에 3번, 5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때리고 3번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의 뒷자리는 6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 6하고 3, 6경주권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3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김민수와 우성식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수 머리에 우성식 머리에 김민수로도 뚫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우성식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이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성식이 김민수를 상대로 좀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우성식을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성종우라든지, 우성식의 뒷자리는 최영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6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장인석이 때려준다면 김민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5번, 6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번 장인석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3번, 5번,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3번과 5번의 연합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이 3번하고 독자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 4하고 5, 6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영근하고 김우현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종훈하고 송승현, 송씨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선수가 또 파업 선수들이고, 송종훈도 다리가 무겁고 송종훈이 또 송승현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송종훈보다는 황영근과 김우현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영근이 때리느냐 김우현이 때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두 선수 선행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홈이점이라는 거 김우현이 있죠. 더군다나 황영근은 때리기는 잘합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경주운영은 추임도는 좀 약해요. 반면 김우현은 직선에서 칼추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황영근이 때리고 김우현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줄서기로 자리 잡게 된다면 송종훈하고 송승현은 자리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7번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4번하고 6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받아갈 수 있는 진성균이 김우현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5번에 틀어지게 된다면 7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하고 5번이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인정하고 함께 경주를 풀어 나간다면 김우현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황영근도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황영근이 김우현과 좀 맞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황영근이 또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송종훈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황영근이 가게 된다면 어차피 진성균 초조부담 벗어나지 못하면서 황영근을 받아서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2번, 5번하고 4번은 황영근하고 또 진성균이 또 동갑 8년 동갑 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호흡 맞춰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우현 입장에서는 송종훈을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황영근이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죠. 5위 가능합니다. 5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5번 힘과 힘 대결에서 타협점이 아닌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5위하고 5사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앞마당이죠. 홈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우현이 창원이 나와버려요. 그 점 때문에 황영근과 동반 입상,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주력 승부라는 점, 7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갑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전략적인 타협보다는 맞대결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히 선이 그어진 상태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흐름 자체가 특성급 결승 경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량이고 기량 필요 없어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서 수적으로 유리한 좀 기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욕심내서 파업이나 비파업의 완승으로도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창원 우수급 결승 4경주는 김우영하고 김영섭하고 윤현준이 비파업 선수입니다. 반면 박진영하고 문영윤, 여기에 배정현, 강준영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4번과 4대3, 3대4 맞대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저력 있는 강준영하고 박진영이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파업 선수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박진영도 그렇고 강준영도 그렇고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비파업 선수들은 윤현준 때릴
때릴 수 있죠. 김우영도 때릴 수 있을까? 때립니다. 김영섭은 1번하고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후미에서 김영섭의 견제라면 넘어올 만한 선수가 넘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능력 면에서는 비파업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비파업 선수들을 먼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파업 선수들은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윤현준은 타정 울리자마자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윤현준이 먼저 때립니다. 아무래도 김우영 막혀 나가고 그 뒤를 김영섭이 물고 가면서 후미권에서 나올 선수들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윤현준이 때려주면 김우영이 직선에서 충분히 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현준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기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영섭이 이번에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김영섭이 영주 훈련을 다녀왔는데 영주 훈련에서 또 수성팀 선수들과 훈련을 빡시게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속감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김영섭이라는 점에서 전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어차피 윤현준이 긴거리에 나선다면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영섭이 쫓아간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힘으로 버텨내면 충분히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7입니다. 1호하고 17 견주건 두 차권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쪽에 7번이 아무래도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5번 쪽에 먼저 우선 하시되 1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선수들의 파업 선수들의 반격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떨어져 있는 문영인이 뭔가 좀 서두를 것 같아요. 박진영이 힘을 쓰고 강준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번에 상남팀 선배입니다. 배정현도 흥미껏 막혀 나간다면 상남팀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은 개인으로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정현은 박진영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진영이 가면 배정현도 못 쫓아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창원 기계공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도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준영과 박진영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의 선정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파업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2루 가고 2사입니다. 2루 가고 2사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아무래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파업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땡겨줄 수 있는 윤현준과 김우영 몸 상태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1번하고 7번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라인 크로스 분명 될 수는 있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은 라인 크로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라인 크로스가 된다면 상당히 좀 경주권도 많아지고 복잡합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한쪽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게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지식이 금요경주 때는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전일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우준도 김지식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인데 이번 편성 이길섭하고 김지식, 장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혜권 있죠. 노영균, 박종현, 최근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득점 높다고 김지식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땡겨주는 선수가 있으면 김지식이 막혀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지식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누가 머리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경주만큼은 강한 5번 박종현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1호경주 때도 박종현 머리 권해드렸었는데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직전 수덕 광명 경주에서는 또 박종현 머리로 동시차 읽고 나가면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박종현이 때려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노영균을 활용해 나가거나 노영균이 때려주고 박종현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노영균 전일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박종현의 아들뻘인 노형균 먼저 서두를 것 같아요.
서두르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4번의 비파업 선수들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추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형균의 전일 보니까 저치기 타임 보니까 11초대 중반 끌어냈었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의 후미는 최근형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체대 선후배 대선배 사이라는 점에서 최근형은 박종현만 믿습니다. 최근형 후미끌에서 날라올 김지식이나 장호준 충분히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박종현이 오히려 최근형을 알고 때려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사하고 5,6입니다. 5사하고 5,6개 원주권, 5사하고 5,6개 원주권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5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실 때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노영균의 시속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박종현이 어설프게 노영균하고 힘대결 펼쳐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한다면 노영균 혼자 달아나는 경주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저 노영균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뒤늦게 김지식이 날라오게 된다면 4번이 5번하고 탑이 아닌 독자 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경주의 주도권 패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 1번이라든지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1번이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4번하고 5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16경제 강한 박종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5사 먼저 5,6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득점은 물론 김지식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장호준과의 협공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의 형성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6경주입니다. 김명섭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때렸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명섭. 하지만 금일은 편성전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명섭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섭도 김관희와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아직까지는 기복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괜찮은 김명섭입니다. 과연 김명섭이 노련한 김치범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김명섭도 파업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명섭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들죠. 강병석하고 공태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현욱도 파업 처음에는 비파업 선수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파업 쪽으로 자리를 선회한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명섭이 주현욱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석 있고 공태국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형이라면 강병석, 공태국과 협공 펼쳐 나가기 불안합니다. 하지만 희속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명섭이 굳이 김치범 달고 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쐈다가는 김치범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선을 확실히 긋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강병석, 김명석, 강병석, 공태국으로 이어지는 협공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강병석이 초반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막혀 나간다면 전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도 시속감 좋기 때문에 공태국 정도는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살 터울 선수들이라는 점, 아무래도 아마 시절 친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태국 달고 쏘면 이번 편성 충분히 착순권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1번과 2번 비파업 완승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명섭이 김치범하고 탑한다면야 이번 편성 1번과 5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명섭도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치범 달았다가 취입 역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병석이나 공태국을 달면 1, 2와 1, 6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4명의 선수가 파업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만 묶는다면 강병석, 공태욱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창훈이 뭔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거 또 인천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이 땡겨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택도 5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5, 7하고 5사죠. 5, 7하고 5사는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탑한다면야 뭐 1번과 5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김명섭도 굳이 김치범 챙겨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챙겨 나갈 이유 없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이죠. 강병석, 공태욱과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핸드폰하고 PC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고배당 잘 뽑아놨습니다. 전일도 대박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또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